안녕하십니까. 캄보디아 프롬펜입니다. 지난주가 캄보디아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흔히들 물축제라고 부르는 보험떡 연휴였습니다. 보험떡은 프롬펜에서 열리는 가장 큰 행사이나 지금은 거의 명절에 가깝습니다. 이 나라 4대 명절이 있는데 각 3일씩 법정 휴일로 만들어 놓은 쫄쩌람이라는 크메르 설날, 쭌번이라는 추석, 그리고 지난주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물축제의 3대 명절이 있고, 달력에는 놀지 않으나 전 국민들이 알아서 노는 3일에서 일주일씩 노는 구정이 있습니다. 물축제의 기원은 우기가 끝나는 음력 10월 대보름 때 조수간만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메콩강이나 똘레삽으로 역류하던 강물이 빠지면서 바다로 되돌아가는 시기가 됩니다. 한 해 동안 비를 많이 내려준 신께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비가 많이 내려 풍년이 되기를 기원하는 행사 겸 명절인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은 축제를 즐기기 위해 프롱펜 강변에 모여 용선 경기대회 등 많은 행사를 하는데, 코로나 사태로 작년과 올해 2년간은 모두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격리 제한도 사라져 시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강변에라도 나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니 다행을 넘어 감격스럽기까지 합니다. 캄보디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은 그냥 단편적인 현재의 양국 관계만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한국과 캄보디아와의 인연은 들여다 보면 슬프고도 아픈 역사도 있기도 하고 행복한 또 역사가 있기도 합니다. 두 나라의 길지 않은 역사를 설명드려야 지금의 양국 위치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951년 한국 전쟁 때 캄보디아가 독립을 했는데 정식 독립국으로 저희가 인정을 해주었고, 1962년 박정희 위원장 시절 최초 영사관계를 수립, 영사관을 개소하였으나 67년 첫 번째로 외교관계 단절로 영사관을 폐쇄하고 철수하였습니다. 1970년에 미국이 주도하는 친서방 성향의 크메르 공화국이 들어서면서 다시 수교가 되었으나 1975년 공산 폴포트 정부가 수립되면서 또다시 단교하였다가 1997년 재수교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 또한 앞에서 언급한 기간 동안 저희 대한민국과는 반대로 수교와 단교를 거듭하면서 최종적으로 1991년부터 노르돔 시아누크 전 국왕으로부터 무상 임대받은 현재의 독립기념탑 앞 대로변 대사관에서 양국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967년 저희 나라가 첫 번째로 외교 단절할 때 슬픈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1966년 12월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이름 없는 국제대회인 제1회 아시아 신흥국 경기대회가 열렸는데, 이때 북한 남자 권투 선수 겸 코치로 참가했던 김기하 선수가 대회 기간 중에 일본 대사관으로 들어가 가족들이 있는 일본으로 망명 신청하였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그 당시 27세로 권투 선수로 북송 동포 출신인데, 지금으로 보면 추성훈 선수와 비슷한 일본식 인종차별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가 북한의 국가대표로 발탁해 최고의 대우로 해주겠다는 말에 당시 안도 요시에라는 일본인 아내와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음에도 출국 20일 전에야 아내에게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북송선을 탔습니다. 그러나 이때 프롬펜 대사관으로 들어간 김 선수는 일본 대사관은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기는 하나 일본인도 아니고 북한 국적에 캄보디아와 외교상 마찰을 일으키기 싫었기 때문에 망명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김 선수는 한국에라도 보내달라고 정식으로 망명을 신청하게 되었고,
한국 영사가 일본 대사관을 직접 찾아가 김 선수의 정확한 의향을 듣고자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일본 정부의 지시라고 하며 만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고, 당시 북한이라면 죽고 못 살던 시아누쿠 왕이 통치하던 시절이라 캄보디아 정부는 김 선수와 한국의 요구를 묵살하고 북으로 강제 송환한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때 빡쳐서 다음해 1월 초 캄보디아와 단교를 선언하고 영사관을 폐쇄하고 전원 철수시켰습니다. 시아누쿠 왕이야 북한에서 개인적으로 받아 먹은 게 많아서 그렇다 치더라도 한국의 입장을 전혀 생각해 주지 않은 일본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것이 없어 씁쓸합니다. 당시 일본인 부인은 남편이 한국으로 망명하게만 도와준다면 한국으로 들어가 같이 살겠다고 일본 정부에 마지막까지 매달려도 봤으나 무시당하고 일본 대사관은 캄보디아 정부에 김 선수를 전달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일본인 부인은 그 다음 해 갓난 아기 두 아이들과 함께 북송선을 타고 남편이 있는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1년 전인 1965년 11월에 캄보디아는 북한의 요청을 받아 북한과 호주의 월드컵 최종 예선전을 일부러 프놈펜에서 개최하고 일방적으로 응원해 북한이 6대0으로 대승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이 당시 이들 두 국가의 관계가 이처럼 신혼 첫날밤처럼 눈만 봐도 좋을 시기에 김 선수가 한국 망명 사건이 발생했으니 시기적으로도 참 불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당시 5살이었던 김 선수의 아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북한 여자 권투 대표 감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점에서 과연 북한과 캄보디아, 아니 김일성과 시아누쿠 왕은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아누쿠 국왕은 1961년 6.5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비동맹 운동 회의에서 김일성을 처음 만나 그때부터 한번 놀러 오라는 김일성의 말에 매년 북한을 방문해 몇 개월씩 지내다 올 정도로 형제보다 깊은 관계를 쌓았으며, 북한에는 이례적으로 매년 방문하는 이 사람에게 아예 장수원이라는 궁전을 지어 배려해 주었고, 이에 화답으로 시아누쿠 국왕은 프놈펜 자신의 출생지 자리에 북한 대사관 부지를 제공해 주었고, 프놈펜 중심부에는 김일성 대원수 거리까지 만들어 존경을 표했습니다. 현재 왕인 아들 노르돔 시아모니 왕 개인 경호를 북한에 믿고 맡길 정도로 아직도 왕실과 북한은 아주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1991년 민주주의 입헌 군주제 국가로 부활한 캄보디아에서 국왕의 존재는 과거의 실력자에서 아무 힘이 없는 얼굴마담으로 변했고, 내부 쿠데타로 승리한 훈센 총리가 1993년부터 모든 권력을 휘어잡고 33년째 장기 집권해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지금의 훈센은 전 국왕과 달리 친한파라고 하시는데, 훈센 총리가 친한파 인물이 아니고 돈이 훈센을 친한파로 만든 것입니다. 김성수 망명 사건처럼 북한이 지금 한국보다 우위에 있다면 훈센 총리도 아마 똑같이 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외교도 돈입니다. 대한민국만 바라보고 있는 캄보디아 훈센 총리는 한 번도 북한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2016년도 김영남 특사가 캄보디아를 방문했을 때 김정은 친서를 전달하며 북한 방문을 요청하였으나 면전에서 거절하였다고 하니 돈만 있으면 다 친한파 만들 수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왜 훈센이 친한파가 된 것일까요? 올해 초 2월 한국 원조공사로 21분 국도 도로포장공사 기공식이 열렸을 때 이때 참석한 훈센 총리는 이제 대놓고 공개적으로 다리 하나 놔달라고 했습니다. 내년에 착공될 프놈펜과 칸달주 도심을 잇는 첫 번째 다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책임 국가로서 매년 정부 예산의 1%, 즉 5조 원 정도를 전 세계 120여 개국에 원조하고 있는데, 이 중 특별히 관리 중인 중점 지원 대상 24개국에 캄보디아가 당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수교 초창기에 아주 적은 금액의 무상 원조만 이루어지다가 2001년도부터 해외 경제 협력 기금, 즉 EDCF 공유 기본 협정에 양국이 서명하면서 한국의 유상 원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2016년도 기준 피원조국에서 전 세계 당당히 5위를 차지하였고, 우리나라 정부가 캄보디아에 가지고 있는 관심과 영향력 또한 지대합니다. 해마다 계획에 따라 다르긴 하나 캄보디아에 공유하는 한국의 원조 액수는 매년 총 1억 불, 1,000억 원 내외인데, 이 중 유상 원조가 60%, 무상 원조가 40% 정도입니다. 유상 원조는 흔히들 차관이라고 하는 유상 원조는 통상 EDCF를 통해서 집행되고, 무상 원조는 대부분 코이카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가 캄보디아에서 20년 동안 고수하고 있는 중점 원조 분야는 유상 원조 경우 도로, 다리, 항만 등 인프라 개선 사업에, 무상 원조는 병원 개축 및 신축 등 보건 사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어려웠던 교류가 다시 열리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정부는 2023년도까지 캄보디아 정부에 EDCF 차관 자금 조달을 위해 약 미화 7억 불 8천억에 상응하는 원조를 원화로 공유할 계획이 있습니다. 원화 결제 방식으로 한국 기업과 한국인들이 앞으로 더 많은 대한민국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진출이 확대되면 이 또한 또 하나의 경제 한류가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현재 캄보디아 내 교민 수는 코로나 전 2019년도 말 약 12,000명이었으나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8,500명 정도로 줄었고, 이분들마저도 힘들게 벌려놓은 사업 때문에 접지도 못하고 거주하고 계신 교민들이 대부분입니다. 다음 주에는 금주에 이야기하지 못한 캄보디아에 대한 한류가 미치고 있는 영향력과 저희 같은 교민들은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이 한류를 저희 사옥 건물 공사에 어떻게 접목시켜 한류의 중심 랜드마크 건물로 만들어낼 수가 있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저희 건물 공사 계약을 맺은 여러 협력업체들도 한 회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